마치 아침 7시가 되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요. 사인 커브로요. 그 다음에 생체 리듬만 보지 마시고 사람이 걸어가는 피로도가 있습니다. 네. 요 두 가지가 만나야지 우리는 잘 잡니다.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은 최저점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심때 되면 가장 높은 생체 리듬이 형성돼요.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꺾이다가 잘 시간이 되면 다시 낮아져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이 생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24.3시간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으로 이동이래요. 내가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햇빛도 안 쬐고 아침도 규칙적으로 출근도 안 하고 학교를 안 가면 하루에 0.3시간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적게 자고 나면 피로도는 여기서 시작하겠죠. 잠을 푹 자고 나면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올라가요. 이게 운동하면 계속 피로도가 쌓여요. 졸음은 뭐냐면 여기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피로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잠을 못 자고 피로도가 여기서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졸립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자려고 한다면 이거의 차이가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얘가 가장 낮은 시점 그리고 얘가 가장 높은 시점, 이 시점이 가장 피로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때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잠들 때 가장 높은 피크를 만들 때 우리는 잠들고 이러려면 어떻게 되죠? 생체 리듬을 고정해야 됩니다. 통잠을 자려면 생체 리듬이 꺼진 상태에서 피곤함으로 자야지 우리는 7, 8시간의 통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격차가 없어질 때 우리는 개운하게 깨는 거예요. 제가 피곤하다고 했던 걸 프로세스 S라고 그러고 뇌에 수면 중추가 있어요. 거기에 운동하면 아데노신이 쌓입니다. 그러면 얘가 몸에 피로도를 만들고 얘가 하나씩 쌓인 게 이 커브입니다. 점점 쌓여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고 많이 활동하고 뇌를 열심히 쓰면 피로 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피곤한 걸 만드는 건 뭐죠? 낮에 운동하는 거죠. 또 아침에 일찍 시작하게 되면 피로도가 더 빨리 처음 일찍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8시부터 쌓이는 게 아니라 6시부터 쌓이면 잘 시간이 더 많이 쌓이죠. 낮잠 자면은 기껏 만들었던 게 낮에 떨어지니까. 해소가 돼버린 거네요. 중간에. 그렇죠. 카페인은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대신 앉아버려요. 아데노신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피곤한 거죠. 그 다음에 일주기 리듬, 사인 커브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계는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두면 자꾸 늦게 자는 시계가 되니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자야 돼요. 근데 생체 시계는 24.3시간인데 그게 고정된 시계가 아니라 햇빛, 움직임,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이 지구의 시계로 0.3시간을 이동시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거는 24시간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지고 껌껌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침에 내가 6시면 6시, 7시면 7시로 고정하시고 알람 맞춰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움직이고 30분 있다 햇빛 쬐십시오. 그리고 자는 시간은 기상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가볍게라도 시간을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돼요. 요 먹는 거가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겁니다. 생체 시계가 들어있는 게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에는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거나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가 다 모여있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시상하부를 활성화하는데 생체 시계도 활성화시켜요. 기상하자마자 햇빛을 쬐면 잠자는 시간이 일찍 자게 됩니다. 기상 시간이 자꾸 빨라져요. 그리고 거꾸로 자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잠이 뒤로 밀립니다. 얘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얘 자는 시간을 고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피로도를 높이면 이렇게 되면 잘 잡니다. 이렇게 되면 못 자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몸의 피로도는 운동하고 일어나고 낮잠 자고 커피는 오전에 한 잔 정도 드셔라. 낮잠은 20분. 규칙적인 거는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깨라.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9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에 30분 햇빛 쬐라.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죠. 빛, 핸드폰, 그리고 옆집에서 들어오는 소음, 술, 복용하는 약물, 신체질환, 교대근무 이 모든 것들이 피로도도 제한하고요. 또 생체 리듬도 붕괴시킵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 생체 시계가 망가져요. 멜라토닌도 분비가 적어요. 아까 피로도도 아데노신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라톤을 뛰어도 피로도가 안 쌓여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루를 해바라기처럼 사시면 됩니다. 해가 안 떠 있을 때는 우리는 자야 되고 해가 뜰 쯤에 돼서 기상해서 아침 9시는 되게 흰색이거든요. 그 빛을 쬐는 거죠. 오후 3, 4시 정도는 피크일 때는 내가 실내에 있어도 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아무 데나 있어도 빛이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잠자는 시간이 좀 빨라져서 저녁 먹고 자꾸 졸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럼 텔레비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졸리니까 깜빡깜빡 졸아요. 자는 시간이 아니니 방에도 안 들어가지만 소파에 앉아서 졸고 계시면 그 잠이 다 잔 겁니다.
생체 리듬이 7시에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러면 생체 리듬이 7시에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6시간 잔다 그러면 새벽 1시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나는 자꾸 새벽에 너무 일찍 깨.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초전하게 좋은 겁니다. 본인은 좋은 것도 사실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럼 이때 움직여야죠. 밖에 나가시고요. 또 광치료기 같은 거 빗을 쬐고요. 그래서 잠자는 걸 뒤로 밀어줘야지 피로도가 맞물려서 이 시간에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TV, 그다음에 컴퓨터 등의 LED 조명을 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백열등을 켜놓거나 전구색 LED를 켜놓으면 됩니다. 잠자기 서너 시간 전부터는 식사나 땀나는 운동은 거기까지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너무 졸리기 때문에 산책, 산복, 밝은 빛을 쬐십시오. 침실은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잠잘 때만 들어가세요. 거기서 텔레비전 보는 거 최악입니다. 그리고 환자한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시게 취침 루틴이에요. 내가 자는 시간을 고정해놓고 1시간 전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24시간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스트레칭, 복식호흡, 그다음에 점진적 근육이완법, 가이드 이미지법이라고 하는 이완요법이 있어요. 불면증 인지행동 때 쓰는 방법인데 내 몸과 뇌와 신체를 긴장을 풀어주는 거를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고 빛도 안 받죠.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지게 되면 피로도는 있는 상태에 생체 리듬이 쉽게 꺼져 누구나 잡니다. 여러분들의 뇌 건강, 신체 건강, 마음의 건강을 원하신다면 잠이 거기에 해답을 드립니다. 좋은 잠, 굿슬립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는 건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게 투자입니다. 돈은 들지 않는데요. 건강으로 돌아옵니다.